자, 지질시대 대륙분포의 변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야, 그지? 뭐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뭐 얘기를 했었다만, 그래서 거기 보면 고지자기라는 게 뭐냐? 그 지질시대 만들어진, 그지? 지질시대에 형성된 암석. 그러니까 뭐 성캄브리아대 혹은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지질시대 때 만들어진 암석에 남아있는 그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잔류자기. 그거를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령에서, 그지? 해령이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이 가운데서 이제 그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올라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암석이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때 그 마그마 안에는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녹아 있다가 그 암석이 이제 식어가면서 굳으면서 자성을 띠는 물질들이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이제 자성 물질이다 보면 철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왜냐면 철이라는 원자 자체가 또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다만, 만약에 요 암석들이 이제 굳어질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북극이 뭐 N극이고 남극이 극으로는 S극이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철 원자들, 원자 자석이라고, 걔네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굳어져서 그 흔적이 남는 게 이제 잔류자기인 거죠. 그지? 이걸 고지자기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뭐 과거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지? 뭐 자극의 위치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뭐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등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 나오죠. 지구 자기장, 그지? 자, 지구 자기장, 지구가 말 그대로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다 이거지, 그지? 왜냐면 우리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커다란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다. 그럼 그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이유는 그 지구 내부에 보면 이제 외핵이라는 데가 있죠. 외핵. 그죠? 외핵. 자, 외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야. 근데 외핵은 에스파를 통해서 알아냈지. 액체 상태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액체니까 이 안에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뭐야? 또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그 대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다 이거지. 현재는 이제 북극 쪽이 극으로 따지면은 S극에 해당이 되고 남극 쪽이 극으로는 N극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구 주변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 바깥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지.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제 그걸 자기력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지? 참고로 니네 자기력선은 무조건 극으로 따졌을 때 N극에서 나오는 거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자기장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려주시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지구 자기.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라든가 뭐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태양풍과 같은 어떤 에너지가 많은 입자들을 이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그때 자, 지구 자기장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지구 자기장의 3요소. 이제 지구 자기장의 3요소. 자, 그 밑에 보면 나오지만 지구 자기의 3요소에서 그림 그려놨지, 그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복각이라는 게 있고, 편각부터 할까? 편각, 복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평자기력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수평자 기력까지는 뭐 잘 안 나오고요. 이건 이제 G2에 나오는 거니까 보통 이제 편각과 복각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편각하고 복각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이렇게 자석이라고 하면, 그지? 그래서 이제 북극 쪽이 S극이고 남극 쪽이 N극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북극 쪽이 예를 들어서 S극이고 N극이면 그 자석의 극에 해당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구가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래서 그 자극이 예를 들어 여기 북극에 해당되는 극이 S, 여기를 그래서 자북이라고 표현해. 자북. 그러니까 S극에 해당되는 지점, 지표면상의 지점을 자북이라고 하고요. N극에 해당되는 요 지표면상의 지점은 자남이라 그래. 근데 이 자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북극이다, 뭐 북극점이다, 남극점이다라고 지리상의 북극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리상의 북극은 진북 뭐 혹은 뭐 지리상 북극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는 얘기야. 진북하고 자북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진남이라고 표현하겠지. 진남 또는 지리상 남극 뭐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북극점이다 남극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진북과 진남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은 진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냥 지리상 북극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석의 극으로 따졌을 때 북극과 지리상 북극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정도가 바로 편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편각은 지리상 북극과 그 다음에 자기 북극, 자북, 줄여서 이제 자북인 거고 자기 북극과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각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북극 쪽이 이 자북 쪽이 S극이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나침판도 하나의 조그만 자석인데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항상 나침판의 N극이 그 S극 쪽을 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은 항상 자북 쪽을 향한다고. 자북 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지점에서 여기가 만약에 진북 방향이라고 할게. 진북 방향. 야, 선생님 이게 북이라고 쓰면 이게 진북인 거야. 이쪽이 남극 방향 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하나 놓은 거지. 나침판을 놨더니 나침판의 N극이 만약에 요 방향을 가리켜. 그럼 요쪽 방향에 뭐가 있는 거다? 자북이 있는 거야. 자북. 그러면 그때 그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과 실제 지리상 북극이는 요 각이 바로 뭐다? 편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어느 지역에서는 요렇게 가리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갔어. 다른 지역에 갔어. 여기가 이제 진북 방향이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남극 방향인데 여기다가 이제 나침판을 놨더니 아이고. 자, N극이 만약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지역에서는 요 방향으로 자북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 자북하고 지금 요 각도가 또 편각인 거야. 다만 이제 차이는 여기서는 나침판의 N극이 약간 여기 이제 북쪽 방향이라고 하면 서쪽으로 좀 향해 있지. 서편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북쪽 대비해서 동쪽 방향으로 N극이 그러니까 자북이 지금 동쪽으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동편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과 지리상의 북극이 이루는 각도가 편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이제 진북에 대해서 서쪽으로 N극이 향하고 있으면 서편각,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동편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거. 그러면 동편각이든 서편각이든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진북 방향, 그냥 북극 쪽.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적도 근처라고 하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위도라는 건 우리가 지리상의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럼 이제 고위도로 가는 거지. 자 만약에 여기가 자북이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자북. 그럼 만약에 내가 적도에서 나침판을 하나 놨다.
그러면은 n극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적도에서 편각은 요만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고緯도로 좀 이동했어. 그래서 뭐 러시아쯤 갔다고 치자. 북극에 되게 가까운 곳에. 그럼 거기서는 자북 방향이 어때? 여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렇게 이루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각도하고 비교하면 어때? 이 각도가 더 크거든. 자, 그러니까 편각은 고緯도로 갈수록,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편각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편각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편각이 커진다. 편각 커진다. 고緯도로 갈수록. 그거는 뭐 서편각이든 동편각이든 마찬가지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어가지고 동편각이 나타나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고緯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그때 당시에 진북과 자북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는 동편각도 마찬가지로 고緯도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편각은 고緯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각 뭐하고 뭐다? 그 저緯도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지구자기장 3요소 중에 복각이라는 게 있어요. 복각. 내가 이제 지표면 위에다가 나침반을 약간 살짝 띄워놨다고 하면 그 나침반에 n극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침반의 n극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또는 나침반의 n극과 지구 자기장이 이루는 각,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해도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지금 자북, 자남,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진북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요 가운데 지구 핵이 있어, 그지? 그럼 거기 외곽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기력선 그렸었잖아. 자, 자기력선을 요 자북과 이제 요 자남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내가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사실은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돼. 그림이 지금 조금 칠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지금 여기 내 주황색으로 그린 게 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적이게 자기력선을 그린 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n극에서는 자남 자북이지. 그럼 여기서 자기력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여길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동그랗게 그린 거야 지금. 그래서 자남에서는 수직으로, 그 다음에 자북에서는 수직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방향 표시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러면 그때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구인 거잖아. 그럼 그때 자 여기가 이제 적도지. 자 요거는 사실 지리상 적도인 거고요. 자북하고 자남에 대해서 수직이면 그건 자기적도라고 표현을 해. 자기적도. 그지? 왜냐면 요 적도라는 건 진북과 진남에 대해서 수직인 곳이거든. 수직인 정중앙이 그냥 지리상 적도고, 자북과 자남에 대해서 수직인 거긴 자기적도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적도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튼 뭐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하던 지리상 적도를 기준으로 지면이다 그러면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 뭐야? 접선이란 말이야, 접선.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내가 우주 공간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된다는.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기적도라고 치면 지면이 여기지. 그러면 지면 위에다가 내가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선 나침판을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n극이 이렇게 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N극하고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지구 자기장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자기 적도야. 여기 적도 지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도에서 보면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력선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막대기 위에다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치면 N극에 이렇게 향해.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자북 쪽 방향이라고 치면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요 선하고 지면하고 이루는 각이 0도지 0도. 나침판하고 지면이 이루는 각 0도야. 자, 그런데 만약에 중위도 지방쯤 된다고 치자고. 자, 여기 중위도 지방 여기야 여기. 그럼 지금 요 지면을 보면은 자기력선이 지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자기 적도인 부분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중위도. 뭐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중위도건 적도를 기준으로 중위도건 중위도면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화살표 봐봐. 북반구 기준으로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지구 자기장이.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나침판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다 그러면 어차피 그 방향으로 N극이 향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향하거든. 그러면 그때 요 지구 요거랑 요 지면이 요 각이 뭐야? 복각이야. 요게 복각. 그러면 적도에서 잰 복각은 0도였으니까 그거보다 일단 크죠. 그 다음에 내가 극에 갔어요. 자북에 간 거야. 자북에서 지면은 요걸 거 아니니? 근데 자북에서는 자기력선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남에서는 수직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북극, 자북이라 그러면 그냥 북극이라고 할게. 극이라고 할게. 극. 그러면 극 지면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땅바닥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하나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나침판이 N극이 땅바닥을 이렇게 향하게 된다고. 그럼 그 N극이 향하는 게 결국 지구 그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얘랑 지면이 이루는 게 90도가 되죠. 그래서 자기 적도에서는 이 복각이라고 하는 게 0도.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복각이 몇 도다? 90도. 이렇게 되는. 자, 그런데 남반구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남반구 마찬가지로 남반구 뭐 적도는 이제 요 방향만 달라. 여기다 남반구 써볼까? 남반구. 자, 지금 요게 지금 북반구인 경우야. 자, 남반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도. 적도는 뭐 동일하겠죠. 그지? 적도는. 그치? 적도는 사실 남반구, 북반구 없는 거예요. 적도는 동일하게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치자. 0도야. 남반구, 뭐, 적도는 남반구, 북반구 없는 거니까. 정중앙이니까. 남반구 중위도. 자, 여기 봐봐. 남반구 중위도 예를 들어 여기야. 그럼 여기라고 이렇게 지면이라고 치면 지면에서 자기력선 이렇게 지면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이런 식이 돼버려.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돼. 그러면 거기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지면 위쪽을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요 각도가 복각이 되는 거지. 자, 극인데 여기 자남 여기 갔다 오자. 여기 지면이야. 그럼 지면에서 수직 위로 지금 자기력선이 나가거든. 근데 그래요 이렇게. 이게 그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내가 나침판 하나 놓는다 그러면 N극이 이렇게 지면 하늘 쪽을 향하게 된다고. 그럼 어쨌든 이때도 각도는 90도가 나오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각은 북반구가 됐건 북반구 됐건 남반구가 됐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서 그 값은 커져요. 자, 그런데 이제 구분을 좀 하죠.
자, 북반구에서 N극이 땅바닥을 향한다 그러지. 그럼 그때 요 각도. 예를 들어 이게 50이라고 칠게. 자, 얘도 50이라고 칠게. 다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N극이 땅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각도에다가 플러스 값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90이 되는 거야. 근데 남반구에서는 N극이 하늘 쪽을 향하고 있지? 근데 그 각도가 50이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복각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건 북반구란 뜻이고 복각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건 남반구란 뜻인 거지. 각도가 같더라도 북반구냐 남반구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남에서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겠죠. 뭐 남반구란 뜻인 거. 이게 남극이란 얘기구나. 얘는 북극이란 얘기구나. 근데 어쨌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 복각이라는 값은 커지게 된다. 그지?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복각은 지면하고 지구 자기장 어차피 그 방향으로 N극이 향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N극과 지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평자기력이라는 게 나온다. 수평자기력. 결국 자기력이라는 게 뭐야? 자기력이라는 게 그 자기력을 자기력 선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럼 이 힘이니까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낼 때 힘이 클수록 화살표 길게 나타내거든. 그럼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봐봐.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자,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침판을 세워 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쪽 방향이 만약에 진북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다 막대기 세워놓고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진북 쪽을 향하는 건 아니죠. 이쪽 방향이 진북 쪽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니까 요 방향이 자북 쪽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이 중위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게 나침판의 N극이라고 하면 얘가 내가 진북을 향해서 나침판을 놓으면 얘가 자북 쪽으로 이렇게 틀어진다고.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제 복각에 의해서 이 나침판이 땅바닥을 이렇게 향하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은 그걸 그냥 화살표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결국엔 나침판이 이쪽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되지. 맞지? 나침판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북 쪽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땅바닥을 향한다는 얘기야. 그걸 화살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침판이 그쪽으로 향하니까 그쪽으로 결국 자기장이 형성돼 있는 거니까 그 자기장만큼을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자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기력을 X축, Y축은 이게 힘이니까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라면 이걸 X축, Y축으로 힘을 분해한 거야. 그러면 분해했을 때 지금 어떻게 돼? 분해하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 이렇게 뒤로 돼 있는 이렇게와 이렇게로 분해할 수 있거든. 그럼 이때 요거는 연직자기력이라고 우리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평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 수평자기력을 우리가 이제 지구자기 3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수평자기 요 길이만큼이 이제 수평자기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입체적으로 좀 그렇기는 한데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이제 적도.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력선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쪼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적도 지면 위로 여기 지면이라고 하면 지면 위로 자기력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 길이만큼이 그냥 그 지역 자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 적도 지방에서 연직 자기력하고 수평 자기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요 길이만큼을 수평 방향으로는 0인 거지. 수평 자기력이 0인 거지. 아니지. 연직 방향으로 0인 거지. 그 크기가. 그리고 오로지 요 길이만큼이 뭐야? 수평 자기력인 거지. 최대. 그러면 그만큼의 자기력이 지금 적도 지방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 예를 들어 중위도 지방이야. 그럼 중위도 지방에서는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거랑 길이가 같은 애가 지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 얘는 이 길이가 힘의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요 길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수평 자기력이 되는 거고, 요게 연직 자기력이거든. 그러면 연직 자기력은 0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수평 자기력은, 자,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은 거. 이거를 쪼갰으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보다 짧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보단 작아진 거지. 아까 적도에 있을 때보단. 그 다음에 극지방에 가면, 자, 자북 북반구니까 자기력선이 어떻게 된다고? 지면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가 지면에 이렇게 수직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치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거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는데 수평 방향 성분이 없는 거. 0인 거지, 0. 대신에 요 길이만큼이 온전하게 연직 자기력이 되는 거지. 그냥 그 지구 자기장을 우리가 자기력 선으로 나타냈을 때 그 자기력선의 길이만큼이 자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각 지역에서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쪼갠 게, 그래서 그 중에서 수평 방향 성분을 수평 자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평 자기력이 지구 자기장의 3요소 중에 하나다. 결론은, 자, 편각하고 복각은 고緯도로 갈수록 커졌다면 수평 자기력은 고緯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0이다. 적도에서는 수평 자기력이 최대다. 왜냐면 이 길이만큼의 크기를 지금 뭐 힘의 크기 실제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최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편각과 복각은 고緯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자기력은 고緯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 셋을 지구 자기장의 3요소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표에 전자기력이라고 돼 있는 게 요거 전자기력. 요거.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자, 나침판 놨을 때 진북하고 요 각도가 이제 편각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결국 나침판이 이쪽 방에 이렇게 향해, 요 각도가 복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평형이니까 결국 요 각도만큼이 또 복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자기장의 3요소라는 걸 얘기해봤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 뒤에 보면은 지질 시대 동안 자북극의 이동 경로로 대륙의 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니까 아까 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뭐 그 고지자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편각, 복각, 뭐 대륙의 위치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고지자기 문제를 풀 때는, 자, 아까 이제 여기서 했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진북이야. 지리상 북극이고, 여기가 이제 지리상 남극이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북이고 자남이라고 하자. 현재는 이 자북이 S극이라 그랬고 자남이 N극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외핵의 대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극이 바뀌어요. 극이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자북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고. 자북과 자남의 위치가 계속 바뀌거든. 그 위치가 S극에 해당되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 그런데 이게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큰 시간 규모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자, 일단 진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북의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지자기 문제를 풀 때는 이건 무조건 전제로 깔고 이제 푼다 이거야.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자북의 위치는 변해. 자북의 위치가 변하지만, 그지? 버트. 이게 거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시간 규모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자북의 위치가 변해도 진북의 위치랑 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 그래서 그냥 이 진북의 위치하고 자북의 위치는 거의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진북과 자북극은 뭐다? 일치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진북과 자북은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그 고지자기 극이란 말이 나오거든. 말 그대로 그 암석에 이제 그때 당시 자북 자남 방향으로 배열돼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잔류자기가 고지자기잖아. 그걸 토대로 추정한 자북이 이제 고지자기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아니지, 고지자기 추정한 자북의 위치. 근데 그 자북의 위치가 진북의 위치가 같다고 했으니까 고지자기는 고지자기는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의 위치다. 뭐 이렇게 보면 돼. 어차피 진북과 자북은 우리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지?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암석에 남아있는 고지자기를 토대로 추정한 진북의 위치 또는 자북의 위치가 되겠죠. 그거를 고지자기극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진북과 자북은 그냥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거. 이제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책으로는 14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지질 시대 동안 자북극의 이동 경로로 대륙의 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자북이나 진북은 위치가 안 변한다고 보는 거야.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이 이동하잖아. 대륙이 이동하더라도 얘네들의 위치는 그대로인 거야. 그럼 그 대륙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암석은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암석 속에 고지자기가 남아있는 걸 토대로 이 진북의 위치를 추정하면 대륙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니네 가로수가 있어. 내가 자동차 타고 간다고요. 그지? 일로 가.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자동차야. 나무의 위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런데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보면 내가 탄 자동차가 가만히 있고 마치 이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내 자동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그거랑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거를 이해하면 어차피 그 14페이지에 나오는 그 대륙의 이동 그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현재 여기 어떤 대륙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대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륙에 남아있는 암석을 토대로 이 고지자기 극을 따져봤더니 현재는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자북이라고 부르는 위치가 여기인 거지. 근데 그 암석에 남아있는 이 고지자기, 잔류자기를 이용해가지고 100만 년 전에 고지자기 극을 추정을 해봤더니 여기야. 200만 년 전은 예를 들어 여기야. 뭐 300만 년 전은 여기라고 치자고. 그러면 봐봐. 이 대륙은 현재 여기 있지만 여기 남아있는 암석들을 기준으로 100만 년 전의 고지자기 극, 200만 년 전의 고지자기 극, 300만 년 전 고지자기 극, 고지자기 극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진북과 자북을 그냥 같다라고 치면 이거 고정돼 있단 말이야.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이 대륙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갈 때 자동차에서 보면 가로수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고지자기 극은 항상 그대로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자기극이 그냥 여기였다고 치면 사실은 대륙이 움직인 거라고. 대륙이. 그지? 자, 그러면 300만 년 전에는 고지자기극하고 대륙이 겁나 가까웠잖아. 자, 만약에 고지자기극이 여기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300만 년 전에는 대륙이 여기 있었다고, 여기. 그 다음에 200만 년 전에는, 자, 여기 하면 대륙이 조금 더 멀어졌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있다고 치면 대륙이 여기로 온 거지, 이렇게 200만 년 전에. 자, 100만 년 전은 더 멀잖아. 고지자기극하고 대륙. 그치? 그럼 고지자기극이 여기라고 치면 100만 년 전에는 대륙이 여기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을 중심으로 보면 고지자기극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지금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 100만 년 전 현재. 그치? 고지자기극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지자기극이 이동한 게 아니라 고지자기극은 그대로 있으면서 대륙이 이렇게 움직여 간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고지자기극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면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실제로는 대륙이 이동을 한 거다 이거지. 그죠? 대륙이 이동을 한 거다 이거야.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이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질 시대 동안 자북극의 이동 경로 따른 대륙. 그럼 요거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예를 들어 이제 암석이 붙어 있다가 분리가 됐을 수 있어. 그죠? 암석이 대륙 이동설이라면 대륙이 붙어 있다. 판게아에서 쪼개져 갖고 이동한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대륙이 이렇게 하나였어.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 자북이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요 암석들이 만들어질 때 그 암석에 남아있는 이제 자성을 띠는 애들이 그 방향으로 배열될 거 아니야. 뭐 이게 이제 대륙 전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암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잔류자기가 남게 됐다고 치자 이거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대륙이 분리가 됐어. 그지? 이게 이제 100만 년 전 이게 대륙이었다고 치자고. 100만 년 전. 자, 현재는 두 대륙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볼까? 현재는 이렇게 두 대륙이 있는데 이 대륙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좀 그렇게 그렸다. 여기야. 그러니까 요 대륙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가지고 자북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여기야. 요 대륙에 남아있는, 요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있고 추정한 그 방향으로 쭉 가보면 여기야, 자북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암석과 이 암석이 같아. 나이가. 그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라면 자, 자북의 위치는 또 물론 변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물론 이제 큰 관점으로 이제 안 변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인데 걔네들로 추정한 자북의 위치가 두 군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자북이 두 군데일 수는 없거든. 그 위치는 변한다 쳐도 무조건 자북은 한 군데잖아. 근데 같은 시기에 생성된 암석을 기준으로 자북의 위치를 추정했을 때 그게 두 군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북이 두 군데일 수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야? 이렇게 뭐야? 자북이 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 자북은 하나인데 얘네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위치가 멀어졌기 때문에 걔네들로 추정하면 자북의 위치가 여러 군데가 나타나는 것 좀 보인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자북의 위치는 두 군데일 수 없다. 같은 시기에 생성된 암석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북의 위치가 여러 군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반대로 자북은 하나인데 대륙들이 분리가 돼서 이동해 갔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이거지. 그지? 자북은 항상 하나야. 자북이 두 개일 수 없다. 자북이 두 개란 얘기는 얘네가 대륙들이 분리가 돼서 이동해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분리가 돼서 이동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장하면 한 군데 만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자북은 여기인 거고 이 대륙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갔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북의 위치는 두 군데 될 수 없다라는 거. 자북의 위치가 여러 군데 나타난다는 얘기는 대륙들이 흩어져서 이동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뭐 이런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자 그래서 뭐 그 밑에 탐구 마스터 그래서 지질 시대 동안에 인도 대륙의 뭐 이동 경로 그래서 뭐 그림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 인도 대륙의 고지자기 자료를 이용해서 지질 시대 동안의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보면은 표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1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현재. 자, 그때 복각. 그러니까 7,100만 년 전에 형성된 인도 대륙에서 7,10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에 남아 있는 잔류자기를 가지고 복각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49도, 마이너스 21도, 얘는 6도, 31도, 이제 36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고緯도로 갈수록 복각이 커진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정비례는 아닌 거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위도 나와 있고 여기 지금 가로축에 복각 나와 있는 거잖아. 일단 전체적인 그래프의 양상은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 0도 여기가 위도가 0도라고 치자고, 이제 위도가 0도인 곳에서 복각은 0도란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남반구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남이 40도, 남이 80도, 그지? 아니지. 복각이 이제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80도인 거고, 자 위도로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쯤이 지금 80도 S 뭐 이렇게 나와요. 남이 80도, 이거 이제 뭐 남이 40도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그래서 어쨌든 고緯도로 갈수록 복각도 지금 커지는 양상을, 여기 남반구니까, 여기는 남반구니까 남반구에서 남극 쪽으로 갈수록 이제 복각이 커진다는 얘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붙인다 했으니까 그 값 자체는 커지고 있잖아, 이제. 그럼 또 마찬가지 여기 이제 북반구인데 북반구에서도 위도가 커질수록 복각 자체도 지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봐라, 7,100만 년 전에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면 여기 마이너스 49도인 지점이 있겠지. 고기를 쭉 해서 이어보면은 대략 한 요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복각이 마이너스 49도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위도가 대략 남이 한 30 몇 도쯤에 있으면 거기서 복각이 마이너스 49도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즉 인도 대륙이 7,100만 년 전에는 남이 한 30도 부근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5,500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21도 복각이다. 그러면 복각이 마이너스 21도 정도가 나오면 살짝 지금 적도 밑에거든.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21쯤 된다고 치면, 그러면 대략 뭐 한 5도, 남이 5도 정도 된다고 치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6도, 6도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복각이 6도인 곳은 위도상으로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대략 0도 조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북이 한 5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야? 북반구로 이동해 왔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는 복각이 36도다. 그러면 거기서 36도 찾으면 대략 한 40도라고 치면 지금 40도일 때 대략 위도가 한 20도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대략 북이 뭐 한 20도 근처에 있다는 얘기지, 인도 대륙이. 그러니까 7,1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쫙 이동해 왔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거기 밑에 정확한 값이 나와 있네. 얘가 위도 30도고 얘는 요 그래프 갖고 따졌을 때 대략 남이 한 11도 정도 되는 거고, 지금 6도 정도일 때는
북반구에서 한 위도 3도 정도 되는 거고 31도에는 위도 한 16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는 북이 20도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아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대륙이 쭉 이동해 왔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지자기를 토대로 지질시대 동안에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해왔는가를 이제 추정한 게 그래서 15페이지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의 변화를 자 살펴보면 그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추정한 결과 여러 차례 초대륙이 형성된 적이 있었다. 거기 보면 나오지만 12억 년 전에 그지? 그러니까 지질 시대로 따지면 이제 선캄브리아대라는 시기지. 선캄브리아대 때 로디니아라고 하는 로디니아라고 이름 붙인 커다란 초대륙이 있었다가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분리가 돼서 흩어졌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년 전. 그러니까 지질 시대로 따지면 이제 고생대 말 또는 이제 페름기라는 시기인 거예요. 페름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 있다가 흩어졌다가 2억 4천만 년 전에 대륙들이 다시 모였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대, 시기로는 중생대라는 시기 때 그 판게아가 분리될 것이다. 거기 보면 나와 있지. 대략 1억 5천만 년 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쫙 나뉘어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지. 1억 5천만 년 전. 그 보면은 이게 이제 중생대가 되겠지. 중생대 때 그 판게아가 지금 분리가 되고 있더라. 분리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6개 대륙들이 큰 바다 5개를 사이에 두고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분포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이렇게 알아낸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암석에 남아 있는 고지작이 가지고 자북 위치를 추정해서 대륙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구나라는 걸 추정한 결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거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각각의 뭐 이렇게 이제 대륙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다시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뭐 여러 지형들이 만들어졌겠지. 대표적으로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있다가 대륙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질 때 현재 우리가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칼레도니아 라고 하는 산맥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때는 그 판게아들이 다시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바다로는 뭐 인도양,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맥으로는 뭐 현재 우리가 안데스 산맥이라고 부르는 안데스 로키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현재는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봐요. 시세는 신생대 현재도 어차피 신생대에 속하니까 신생대 때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갖게 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 대륙이 쫙 올라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저기 뭐야 히말라야 안데스 아니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뭐 알프스 이런 산맥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그래서 그 나오지 판게아 이후 그래가지고 신생대 초중기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이 됐다. 그지?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이때는 이제 대서양이 점점 넓어진 거지. 대서양이 넓어지면서 태평양이라 부른 바다는 좀 좁아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맥으로는 히말라야와 알프스 같은 게 생겼다 이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앞으로는 대륙이 또 현재도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앞으로 미래에는
그 밑에 보면 나와 이제 판의 이동 속도나 방향을 분석해서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 년이 지나면 마찬가지 다시 또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말로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로 따져보면 대략 3억에서 5억 년 사이를 주기로 초대륙이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할 것으로 예상을 추정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뭐 15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 뒤에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